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아침 8시 전에 단 한 가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 다리 근육의 노화를 무려 10년이나 늦출 수 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간, 어쩌면 계단을 오르기가 조금씩 버거워지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릿하거나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의 징후로 넘기기엔 너무 조용하고 너무 확실한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아침 당신이 먹는 그 첫 끼가 혹시 문제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놀랍게도 이 모든 변화는 아주 간단한 음식 하나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의약품도 값비싼 건강 보조제도 아닙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너무나 평범한 음식이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아침 무심코 이 음식을 건너뛴다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입니다. 다리 근육이 점점 줄어들고 균형감이 떨어지며 밤마다 쥐가 나고 결국은 지팡이나 휠체어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특정 식단을 아침 식사에 포함시키기만 해도 다리 근육 손실을 최대 72%까지 예방할 수 있으며 단 8주 만에 다리 힘을 35%까지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습관 하나가 자립성과 이동성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신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커피 한 잔으로 대체하거나 그냥 물만 마신 채 버티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런 습관은 몸이 자신의 근육을 에너지로 태워버리는 이화작용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특히 다리는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을 가진 부위이기 때문에 아침을 걸으면 그 손실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점점 더 무겁고 느린 걸음걸이, 의자에서 일어설 때 두 손을 짚어야만 가능한 몸,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무거움은 단지 근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립성의 상실이라는 더 큰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약도 병원도 비싼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오늘 아침 무엇을 먹을지의 선택만으로도 말이죠.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세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을 실제로 좋아한다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이 지금 계신 지역과 현재 시각도 함께 남겨주세요. 이제 불을 끄고 이 편안한 소리를 위해 선풍기를 켜고 오늘 밤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는 걷기라는 행동은 사실 무수한 근육, 신경, 혈관, 뼈가 정교하게 협력하는 고난도 작업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시스템은 점점 균열을 일으킵니다. 특히 그중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다리 근육입니다. 문제는 이 다리 근육의 손실이 너무 조용하게 찾아온다는 데 있습니다. 통증도, 열도, 붓기도 없이 서서히 진행됩니다. 어느 날 아침 다리가 예전보다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다음 날은 낮은 턱을 내려갈 때 잠시 머뭇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생각하죠. 아, 나이 탓이구나.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노화 자체는 다리의 힘을 빼앗지 않습니다. 근육을 잃는 것은 자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방치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후 다리 근육량은 매 10년마다 최대 33%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리 근육이 줄어들면 걸음걸이가 짧아지고 속도가 느려지며 균형을 잃는 일이 잦아집니다. 결국 낙상의 위험이 높아지고 일상생활에서 자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당신이 아프지 않아도 통증이 없어도 아무런 경고 없이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언젠가부터 의자에서 일어설 때 팔 힘이 더 많이 들어가고 계단을 오를 때 발보다 허벅지가 먼저 피로를 느끼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다리 근육의 저하는 체중 증가, 수면 질 저하, 식욕 감소, 그리고 골밀도 저하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을 불러옵니다. 게다가 다리 혈액순환이 떨어지면 다리 전체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무기력과 냉증까지 동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예전엔 자유롭게 다니던 마트, 공원, 여행길이 이제는 갈 수 있을까? 라는 걱정거리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리 근육 저하가 우리에게 미치는 가장 큰 영향입니다. 단순히 다리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는 해결 가능합니다. 그 시작은 아침입니다. 잠든 사이 굶주렸던 몸에 제대로 된 첫 끼를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다리는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데이빗 씨는 올해 69세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건설 기술자로 미국 전역을 누비며 산을 넘고 숲을 지나고 때로는 아찔한 비계 위에서도 태연히 작업을 하던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였지만 최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면 다리가 자기 것이 아닌 듯한 낯선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은 뻣뻣했고 발은 때론 납덩이처럼 무겁다가도 어떤 날엔 감각이 아예 사라진 듯 했습니다. 아침 첫걸음은 늘 조심스럽고 흔들렸고 마치 오래된 녹슨 기계를 작동시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현관에 놓인 신문을 가지러 나가다가 낮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는 그 순간 깊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내어머진 것 자체보다도 다시 일어나기 힘들었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내 역시 그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고 균형도 흔들렸으며 소파에서 일어설 때마다 양무릎에 손을 짚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아침 공원 산책조차 꺼려하는 듯 보였고 그녀는 그제서야 남편이 평소보다 잦은 쥐와 다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점은 데이빗 씨가 당뇨도 없고 관절염도 없고 병원에 다닐 일도 없는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60대 이후 찾아오는 평범한 노화라고 스스로도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근육 저하라는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변화가 그의 삶을 서서히 잠식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몸을 지탱하고 움직임을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근육군이며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넘어진 이후 데이빗 씨는 직접 해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사와 상담을 했고 다양한 영상과 자료를 찾아보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침 식사가 그의 다리 힘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깨달음이 그의 일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침을 거르지 않았고 빈속에 블랙커피를 마시는 습관도 끊었습니다. 그 대신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중심으로 한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매일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난 어느 날 아침, 그는 처음으로 침대에서 가볍게 일어나는 기분을 되찾았고 매일 첫걸음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데이빗 씨의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느꼈던 뻣뻣함과 다리의 무게감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발바닥에 느껴지던 얼얼함과 저릿함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밤중에 자주 찾아오던 다리 경련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는 다시 집 안을 걸으며 아침 햇살을 즐기기 시작했고 이내 아내와 함께 가까운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달이 되자 매일 아침 2km를 걷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죠. 걷는 모습도 바뀌었습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발을 바닥에 힘있게 디디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다리를 되찾은 것 같아. 이 모든 변화는 복잡하거나 거창한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침에 몸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꾸준히 제대로 챙겨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 그의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근육들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고 혈류가 활발해졌고 신경의 민감도와 반응성도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다리는 체중을 지탱하는 핵심 부위이자 넘어짐을 방지하는 중심축입니다.
따라서 근육량이 조금만 회복돼도 몸 전체의 균형감과 자립성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데이빗 씨는 이제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을 짚지 않아도 되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도 무릎을 굽힐 수 있게 되었죠. 그는 어느 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젊었을 땐 다리에 대해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늘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죠. 그런데 60대가 되니 알겠더라고요. 다리는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범위를 결정짓는 존재였다는 걸. 이처럼 단 한 끼의 아침 식사가 데이빗의 삶을 바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약이 아닙니다. 헬스장도 보조기구도 아닙니다. 매일 아침 제대로 된 식사 한 끼가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그 첫걸음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발걸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하나로요. 다음부터는 데이빗이 선택한 그 5가지 아침 식사 재료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몸의 근육 회복을 위한 최고의 단백질 계란입니다. 다리 근육을 회복하고 싶다면 아침 식사에서 절대 빠뜨려선 안 될 것이 바로 계란입니다. 단순한 식재료처럼 보이지만 계란은 실제로 자연이 만든 단백질 보충제라 불릴 만큼 영양적 가치가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은 노른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을 걱정하며 흰자만 먹곤 하지만 사실 노른자야말로 비타민 D, B12, 콜린, 루신르친에 등 근육 생성과 관련된 핵심 성분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특히 루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아미노산으로 나이가 들수록 몸이 근육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2알의 계란을 8주간 꾸준히 섭취한 65세 이상 성인들은 다리 근육의 힘과 자립 능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근육이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과 보행 안정성도 함께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계란에 함유된 비타민 BHP는 신경계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경세포를 감싸는 미엘린 보호막을 튼튼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뇌에서 다리까지의 신호 전달이 더 원활해지고 그 결과로 걸음걸이의 흔들림이 줄고 발을 헛디딜 확률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더해 계란에는 체내에서 흡수가 쉬운 철분도 들어있어 다리 근육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특히 혈액순환이 떨어지기 쉬운 시니어들에게 더없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섭취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잠에서 깬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 배가 고픈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삶은 계란은 영양소 손실이 적고 소화도 쉬워 가장 추천되는 형태입니다. 조금 더 다양하게 즐기고 싶다면 시금치나 토마토를 함께 넣어 스크램블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이 두 채소 역시 항산화제와 마그네슘이 풍부해 하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계란은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며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꾸준히 섭취한다면 30일 이내에 다리 근육의 변화와 함께 경련 감소, 균형 회복, 걸을 때의 자신감까지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리 근육은 한번 약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생각하셨나요? 계란 하나면 그 흐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루의 첫 한 끼가 당신의 다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아침 식사 조합은 오트밀과 치아시드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곡물과 씨앗처럼 보이지만 이 2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시니어의 다리 건강에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먼저 오트밀입니다. 귀리로 만든 이 음식은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며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많이 함유돼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염증을 줄이고 근육으로 향하는 영양소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는데 이 점은 특히 60세 이후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트밀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식사지만 여기에 치아씨드를 추가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치아씨드는 오메가3 지방산, 칼슘, 마그네슘, 칼륨이 고루 함유된 작은 영양 폭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미네랄은
근육 수축을 조절하고 신경신호를 원활히 하여 다리 경련이나 야간쥐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다리 근육의 이완을 도와 긴장을 풀어주고, 칼륨은 산소와 영양소를 말초 근육까지 원활히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작용은 걷거나 서 있을 때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고, 더 나아가 균형감을 높여 낙상의 위험도 줄여줍니다.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귀리 생큰술을 물이나 견과류 우유와 함께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여주세요. 여기에 치아씨드 1큰술을 넣고 골고루 섞습니다. 단맛이 필요하다면 바나나 조각이나 블루베리를 살짝 곁들이면 좋습니다. 항산화 작용도 덤으로 얻을 수 있죠. 섭취 시점은 기상 후 1시간 이내가 가장 좋으며, 따뜻하게 먹는 것이 흡수율을 높입니다. 실제로 이 조합을 아침 루틴에 포함시킨 시니어들 중 상당수가 계단 오르기가 쉬워졌다, 오래 서 있어도 다리가 덜 아프다, 밤에 다리에 쥐 나는 일이 줄었다는 피드백을 남겼습니다. 오트밀과 치아씨드는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특히 계란과 함께 먹으면 다리 근육 회복을 위한 완벽한 아침 식단이 완성됩니다. 이처럼 건강한 탄수화물과 필수 미네랄이 결합된 식사는 단순한 포만감을 넘어 시니어의 자립성을 지키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줍니다. 하루 10분이면 준비 가능한 이 조합, 내일 아침 당신의 다리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접하는 과일이지만, 시니어에게는 단순한 간식 그 이상입니다. 실제로 바나나는 자연이 만든 전해질 보충제라 불릴 만큼 다리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필수 영양소를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바나나의 핵심은 바로 칼륨입니다. 이 미네랄은 근육 수축을 조절하고 신경신호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쉬운데, 이는 밤에 자주 쥐가 나거나 다리 떨림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중간 크기의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6mg의 칼륨이 들어있어 하루 권장량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비타민 B6도 풍부하여 뇌와 다리 사이의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 덕분에 걷는 중 균형이 더 잘 맞고 헛디딤이나 비틀거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도 바나나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시니어는 다리 경련 발생률이 33%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바나나가 완벽한 해답은 아닙니다. 당뇨를 앓고 있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 수치를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당분 함량이 낮고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여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섭취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바나나는 기상 직후보다는 주식 후 디저트처럼 먹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계란이나 오트밀 등 단백질 또는 복합 탄수화물 식사 후에 곁들이면 혈당 상승도 막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활용법은 다양합니다. 오트밀에 잘게 썬 바나나를 넣어도 좋고, 플레인 요거트에 함께 섞어도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식사 대용이 아닌 보충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나나의 가장 큰 장점은 쉽고 저렴하며 소화가 잘 된다는 점입니다. 매일 한 개, 작고 익지 않은 바나나로도 충분히 다리 근육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노력이 쌓이면 어느 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훨씬 수월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니어의 아침에 바나나 하나, 이것이 단순한 간식이 아닌 근육 회복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아침 식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2배 이상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중요한 식품으로 손꼽힙니다. 그릭 요거트의 가장 큰 장점은 단백질이 천천히 소화된다는 점입니다. 이 느린 소화는 수면 중 근육이 분해되는 것을 막고 아침에 다시 단백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최적의 방식입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 흡수율이 감소하고 근육 재생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단백질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70개 일반적인 그릭 요거트에는 약 16개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 루신르치네이라는 아미노산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직접 자극하는 핵심 성분으로 다리 근육을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그릭 요거트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하여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과 신경 간의 조율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균형 감각과 걷기 능력을 향상시켜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특히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도와주는데 이는 곧 영양소 흡수율 향상과 염증 감소로 이어집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다리 근육으로 가는 산소와 미네랄 공급이 원활해져 다리의 피로와 통증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MRI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20개 카제인, 단백질 그릭 요거트에 풍부를 섭취하고 간단한 운동만 해도 6주 안에 다리 근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야간 쥐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릭 요거트가 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다면 락토프리 요거트나 염소유, 양류 기반 요거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매장에서 파는 달달한 가당, 요거트는 피하세요. 인공 감미료는 염증을 유발하고 혈당을 빠르게 올려 근육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섭취 시간은 아침 기상 후 1시간 이내 또는 가벼운 스트레칭 이후 30분 이내가 이상적입니다. 여기에 무가당 블루베리, 시나몬, 치아씨드를 곁들이면 영양 밸런스는 물론 맛도 좋아집니다. 결국 그릭 요거트는 단순한 유제품이 아닌 시니어의 다리를 지키는 고단백 슈퍼푸드입니다. 매일 한 컵의 요거트가 당신의 아침 걸음을 더욱 가볍고 안정감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번째 아침 식사로는 연어, 고등어, 정어리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 EPA, DHA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60세 이후 다리 근육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지방 생선의 핵심은 바로 염증 감소와 근육 회복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체내 만성 염증이 서서히 증가하며 이는 근육을 조금씩 약화시키고 다리 힘을 빼앗는 주범이 됩니다. 하지만 연어의 풍부한 오메가3는 이러한 염증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며 근육 속 단백질 합성을 돕는 작용을 합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의 연구에서는 주 2회 이상 지방이 많은 생선을 섭취한 65세 이상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다리 근육량이 평균 27% 더 많았고 걷는 능력과 균형 감각도 뛰어났으며 낙상 위험은 36%더 낮았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연어 100글 조리했을 때 약 11개 고품질 단백질이 제공되며 비타민 B12와 D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하고 뇌와 다리 근육 간의 조율을 향상시켜 보행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가장 손쉬운 조리법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 연어를 한 면당 3, 4분씩 팬에 구워 먹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구마, 찐 채소, 아보카도 몇 조각을 곁들이면 고단백, 고미네랄, 고지방의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만약 아침에 생선을 굽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무염 훈제, 연어나 고급 생선오일 보충제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양학자들은 보충제보다 진짜 식품에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지방 흡수에 문제가 있거나 지방간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은 식사 초반에 소량부터 시작하고 튀기거나 기름진 방식보다는 찜, 오븐 구이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가 느리다면 주 1회 섭취로 시작해 점차 늘려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연어는 단순한 고단백 식품이 아닙니다. 몸속 윤활유처럼 작용하여 근육을 유연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주 1회 연어 한 조각이 여러분의 다리에 놀라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하체의 힘은 곧 삶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연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노년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자연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처음에서 말씀드렸던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시니어 다리 건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숨은 비밀 음식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다름 아닌 잘 쪄낸 고구마에 약간의 천연 미네랄 소금을 뿌려 아침에 먹는 것입니다. 놀라셨나요? 그렇지만 이 조합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 곧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고구마는 복합 탄수화물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특히 수면 후 공복 상태에 있는 몸에 고구마는 에너지 재보충, 근육 피로 회복, 혈당 안정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뛰어난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는 일반 흰빵이나 설탕이 든 시리얼과는 달리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덕분에 아침다리에 힘이 없거나 무거운 느낌을 줄여주고 아침 활동에도 활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또한 고구마는 칼륨, 마그네슘, 망간,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다리 근육으로 향하는 혈액의 흐름을 돕고 신경 전달을 개선하며 전해질 균형을 맞춰 다리 경련이나 저림을 완화해 줍니다. 여기에 정제 소금이 아닌 천연 미네랄 소금에 켈틱 소금, 히말라야 소금새를 살짝 뿌려주세요. 이 소금에는 80가지 이상의 미량 미네랄이 들어있어 근육의 수축과 이완, 전해질 보충, 혈압 안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정제 소금은 혈압을 올릴 수 있지만 천연 소금은 근육 재생을 돕고 다리 떨림이나 쥐를 예방하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섭취 방법도 간단합니다. 고구마를 부드럽게 찐 뒤 따뜻한 상태에서 소금을 한 꼬집 뿌려 먹으면 됩니다. 이 타이밍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상 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뒤 본격적인 아침 식사 10분 전에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이후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주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미네랄 영양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 팔르 천연 소금 조합을 포함한 고섬유질 아침 식사를 90일 동안 실천한 시니어 그룹은 균형 감각이 41% 향상되고 낙상 위험이 50%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놀라울 만큼 단순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조합의 효과를 모르고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니어에게 있어 이 작은 한 접시가 자립과 자유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단 10분 투자로 다리의 떨림이 줄고 걸을 때 자신감이 생기며 무엇보다 혼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되찾게 됩니다. 내일 아침 고구마 한 조각과 천연 소금 한 꼬집,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다리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